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주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국내 증시 영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팀장님, 한동안 조금 죽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전기차 관련주들 테슬라 3분기 좋은 실적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뭐 사상 최고치 전년 대비 한 40% 정도 지금 네. 성장이 나왔다고 지금 판매량이 이렇게 나왔다고 지금 얘기를 나오는데 전기차가 죽어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실적보다 주가가 먼저 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IT가 아마 곧 있으면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대로 너무 좀 치닫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런 테슬라의 낙수 효과라 그럴 수 있겠죠. 테슬라의 어떤 좋은 훈풍에 힘입어서 어떤 시장 주도 전기차가 시장 주도가 아닌 적은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그간 조금은 이제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만회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2분기 실적이 사상 최고치였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하남인가요? 거기에 이제 신규 첫 번째 매장을 좀 오픈한다는 지금 얘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심리적으로는 좋은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3분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 대비 40% 늘어날 그런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고 생산도 지금 거의 급증하고 있는 그런 수준으로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 기업 중에 테슬라와 직접적인 그런 협력업체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의 관심은 당연히 좀 높여야 될 것 같은데 그간 상당히 많은 기업 만도를 비롯해서 한온 시스템 같은 회사들은 계속 잘 가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테슬라의 좋은 그런 관계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돈이 되는 거는 사실 빅3 종목입니다. 한온 시스템, 만도, 우리산업 이 정도일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범위를 넓혀봐도 좋을 만큼의 어떤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컴프레서 관련돼 가지고는 우스 AMS라는 종목이 있고요. 또 모델 3에 탑재될 예정으로 있는 한국 타이어. 괜히 그 신고가가 나온 게 아니겠죠. 아무래도 이런 좀 기대감이 좀 녹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오지 수준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정부에서도 지금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포스코 ICT 같이 이런 인프라 관련 종목까지 그간 빅3 종목 외에 조금 시야를 좀 넓혀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오늘 테슬라 관련돼 가지고 좀 좋은 그런 영향이 계속해서 오지 않을까 좀 압축을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것과 연결해서 만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네. 하죠. 박창윤 PB님, 만도 특허 침해 소송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급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만도 같은 경우에 지금 자체적으로 1999년도에 대략 그 자체적인 ABS, 즉 브레이크에서 미끄럼 방지 시스템이죠. 이쪽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자체적인 해외 사업이라든지 국내 내수용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이스 쪽에서 이쪽을 특허 침해를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사실 만도 입장에서는 1999년도부터 사업을 진행해온 이래 17년 동안 이와 관련된 특허 소송 침해가 없었다가 처음으로 이제 침해 소송을 받은 부분이거든요. 이에 따라서 향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감에 금요일 날 만도 같은 경우에 급락을 하였었는데요. 주말에 여기에 관한 보고서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대체적인 내용 같은 경우에 살펴보자면 단기적인 불확실성 자체는 확대가 될 수가 있지만 승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이라든지 인도 쪽에 지금 그 해외 사업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쪽 관련해서는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좀 사실 힘을 많이 얻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 만도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강하게 낙폭을 만회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좀 강하게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만도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 테슬라 관련 프리미엄을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로서 향후 자율주행차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 핵심 시스템인 아다스라고 하죠. 어시스턴트 어드밴스드 드라이버 어시스턴트 시스템. 아무래도 연이유니까 발음이 꼬이네요. 이런 자율주행차 핵심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서 많이 손꼽히고 있는데 이런 테슬라 프리미엄을 받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로서 만도 이런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몇몇 종목들 좀 살펴보자면 테슬라 관련해서는 우리산업 같은 경우는 이런 PTC 히터 관련해서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 특히나 삼진 L&D 같은 경우에 배터리 가스켓이라든지 MS 오토태그 차량 경량화 관련
뭐 핫스탬핑 관련 기술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그 주목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뭐 성창 오토텍 같은 경우는 뭐 컴프레셔형 인버터 관련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서 시장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그동안에 이제 그 IT에서 다시 한번 이런 제약 바이오로 좀 수급이 쏠릴 그 흘러나가는 모습이 좀 감지되었다가 네. 한미약품 때문에 다시 유턴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런 현상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IT 관련주 이런 부분이 그나마 믿을만하다고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많이 빠져 있었던 이런 전기차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좀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도의 승소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오늘 갭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7% 이상 오르고 있는 만도의 움직임까지 테슬라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 두 번째 토크 주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투자자를 울린 급락주 무엇이 문제였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들 아시는 종목이죠.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와 마찬가지로 이런 앞서 말씀드린 만도 같은 기업이 투자자를 울린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그런데 같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움직임을 이어가고 그렇죠. 있잖아요. 오늘은 어떻게 봐야 좀 될까요? 반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네. 있죠. 특히 이런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과 그렇지 못한 종목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도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해외 쪽 수주, 앞서 말씀드린 아다스뿐만이 아니라 최근 이제 ABS라든지 ESC 뭐 이런 관련 자체 기술을 바탕으로 최근에 특허 소송 침해가 제기가 되면서 불확실성이 흔들렸지만 향후 추가적인 실적 그 컨센서스가 꾸준히 상향 조정이 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던 이런 종목이었거든요. 최근에 좀 이렇게 그 단기적인 그 이슈 때문에 좀 흔들릴 수는 있을지언정 오늘 발빠르게 만회하는 모습만 보더라도 지금 만도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다시 시장에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한미약품이나 한미사이언스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적이 아예 안 나온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좀 걱정스럽게 우려스럽게 좀 바라보는 바는 그동안에 이제 시장에서 너무나 당연스럽게 생각이었었던 이런 라이센스 아웃 이후에 당연히 이런 그 신약의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재산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이죠. 즉 그동안에 시장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은 향후 지금 뭐 페이지 1, 페이지 2, 페이지 3로 진행되는 와중에 현재 뭐 페이지 2 정도 이렇게 진입이 되었을 경우에 향후에 이게 뭐 2018년 이후에 상용화되었을 경우에 그 세계 시장에서 가치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를 미리 이렇게 멀티플을 땡겨와서 가치를 산정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동안의 그 실패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을 아예 염두에 두지 않은 건 아니지만 너무나 낮게 반영해 왔었던 부분이 현재 이번 한미약품 사태로 인해서 이게 좀 부각이 되면서 디스카운트 요인 자체가 크게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이 제약 바이오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가 그 지표 종목으로서 그 선두에 선 만큼 한미약품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제약 바이오 업종 전반적으로 이런 급락주들 움직임까지도 같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는 다소 억울한 면이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렇죠. 한미약품으로 인해서 함께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미약품은 예상체계 지수 우리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그 수준으로 하락폭이 더 커졌습니다. 13% 이상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민 팀장님. 네. 다른 얘기 좀 해볼까요? 4분기 시장 관심 업종에 따른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우리 사실 4분기 좀 눈여겨보자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좀 꺾여 있어요. 어떤 업종이 유효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제약 업종을 뭐 그래도 손가락 안에 꼽았는데 네. 한 방에 날아갔죠. 네네네. 그럼 뭐 시장의 전체적인 뭐 체계적 위험의 하나다라고 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다소 좀 뭐 갑갑한 좀 이렇게 좀 무거운 얘기를 좀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 오늘 하루 종일 한미약품 얘기는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미약품 얘기는 이제 하고요.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 이 두 분기 연속으로 실적이 추세적으로 좋아질 만한 그런 업종을 좀 찾기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거의 오늘 좀 확신이 드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적어도 IT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IT가 다들 좋다고 전문가들마다 모든 이런 매스컴마다 좀 다 떠들어대는 거 봐서는 아무래도 IT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이 피크를 찍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저는 뭐 좀 확신이 좀 오히려 좀 더 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주가도 실적 발표 전후한 부분까지 일단락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IT 관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추가적인 또 신규 매수로 나서기보다는 보유하신 분들이
비중 조절에 나서는 그런 타이밍이 오히려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저 효과를 보이는 그런 업종들, 철강, 조선, 항공을 뭐 이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 사실상 이제 보일 수 있는 거는 뭐 자동차, IT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I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보다 좀 먼저 지금 주가가 좀 가고 있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눈높이를 못 따라올 3분기 실적이 나오면은 IT는 다소 좀 쉬어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좀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물론 신규 수주가 나오고 뭐 라인 증설이 나오겠습니다만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IT는 재고 조정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3분기에 좋은 실적이 나온다 한들 4분기에는 다소 꺾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IT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실적으로 좀 대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좀 그저 그럴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은 다 밸류에이션이 좀 녹아 있는 뭐 6배, 5배 이렇게 부분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그런 성장성, 실적에 대해서 기대치가 많이 내려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금융주도 뭐 그다지 생각할 게 없고요. 그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 이제 축약을 해야겠죠. 그나마 차선책으로 괜찮을 게 무엇이냐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석유화학 업종과 저는 자동차를 좀 꼽고 있습니다. 실적 외에 다른 요인으로 좀 강세가 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석유화학 업종 요즘 유가 강세 나오고 있고요. 납사, 나프타라고 하죠. 이런 중간재의 각 수요가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런 석유화학 업종, 유화 업종은 좀 3분기, 4분기 갈수록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자동차는 좀 악재가 거의 반영돼 있어요. 뭐 파업을 비롯해서 워낙 저밸류고 어떤 실적 부분 이런 부분도 거의 다 좀 녹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급만 조금 나아지는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3분기, 4분기 현재보다는 저점을 높여갈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 분류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4분기 실적이 유효할 섹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장비주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박지영 네, PD님. 뭐 그렇습니다. 유니테스트, 오늘도 상승세, 뭐 네. ENF 테크놀로지. 이런 장에서 이런 틈새를 놀리는 종목들 계속해서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까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이런 부분이 좀 더 지속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서 정경희 팀장이 말했던 것과 정확히 반대되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근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지금 뭐 3D 낸드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OLED 관련해서 투자가 좀 급격하게 진행이 되면서 관련 수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장비주 그리고 소재단까지 이런 매기가 확산이 되면서 먼저 이렇게 뽑아놓은 경향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올해로 끝이냐?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앞으로 올해보다도 내년 그리고 향후에 2년 동안은 추세적으로 좀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선 반도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유사일을 최초로 삼성의 평택 공장과 그리고 SK 하이닉스 M14 2층 공사가 동시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장비 업체들의 수주가 본격적으로 올해보다도 내년 추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평택 공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착공이 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게 좀 더 투자 스텝이 빨라져가지고 올 하반기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단기간에 이런 장비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최소한 2년에서 3년 동안 이런 부분이 천천히 채워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주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주 부분이 나오면서 꾸준히 올라갈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앞서 정경희 팀장이 좀 우려했던 바는 이런 부분이 먼저 좀 선반영이 되면서 너무나 갑자기 이렇게 갔다는 측면 이런 부분은 좀 눈여겨보시면서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OLED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프리미엄 OLED 라인을 보시죠. 크게 보시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삼성과 애플 두 가지가 이제 OLED 관련 이런 부분을 채택을 하고 있었는데 과거에는 삼성 쪽만 하고 있다가 애플도 이제 OLED 쪽으로 들어서면서 OLED 같은 경우는 공급 위주 시장보다도 수요 위주 시장이 상당히 좀 강한 시장입니다. 실적 같은 경우도 오히려 뭐 AP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비아트론 같은 경우도 특히 국내라든지 해외 쪽 수주 공시가 꾸준히 잇따르면서 올 상반기 특히 3월달, 4월달에 강하게 간 측면이 있었지만 최근에 뭐 1분기라든지 2분기 실적이 좀 미스를 하면서 주가가 상당에서 좀 눌려있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리드 타임을 반영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3Q, 4Q 때부터 실적이 좀 제대로 찍히는 것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싶고요. 올해보다도 이런 업황은 반도체와 OLED 쪽은 내년이 좀 더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그 대형주 SK 하이닉스라든지 그리고 뭐 삼성전자 이런 쪽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이런 틀이 만들어져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게 이제 트리클 다운 이펙트, 즉 이런 그 낙수 효과로 인해서 앞서 말씀해주신 뭐 유니테스트라든지 뭐 유진테크 그리고 뭐 원익 IPS라든지 뭐 그 열처리 장비용 뭐 비아트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도 원익 IPS로 합쳐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최근 이런 장비주단이라든지 뭐 SK 머티리얼즈라든지 원익 머티리얼즈 같은 이런 소재단까지도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끝이 아니고 앞으로 한 2년에서 3년 동안은 계속해서 회자가 될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먼저 뽑아놓은 측면이 있지만 잠시 쉬어갈 때 네.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출발 토크 두 주제 모두